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나무 총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것인데요. 우리 개념 하기 전에 우리 부동산 학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권으로 따져 1차 교재는 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학. 이 파트는 괄호 한 문제, 그냥 한 문제도 아니고 괄호, 즉 0.5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6회 때 나왔어요. 작년에 26회 때. 근데 이게 드문드문 나오거든요. 10회 이후로 15회, 19회, 26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실 때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좀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부동산 학이라는 자체는. 자, 그래도 기출된 거는 또 언제 나올 줄 모르니까 그렇죠. 겸허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학의 핵심이 뭐냐? 밑에 핵심 박스에 보면은 그죠? 부동산 학의 개념이 뭐냐? 그죠? 또 성격이 뭐냐? 항상 뭐다? 용어의 개념. 그렇죠? 부동산 학 개론 전체 핵심이 뭐예요? 부동산 관련 용어의 개념이에요. 부동산 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 이거죠. 또 나가서 좀 성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색깔펜 다 준비하셨나요? 형광펜은 단독 출제 테마, 빨간 펜은 뭐 단독으로 되기도 했다가 좀 안 나왔기도 했다가 좀 덜 중요한 테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또 파란 펜 그리고 검정 펜 이렇게 색깔 펜을 준비하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첫 번째 우리 부동산 학입니다. 자, 학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여기 이제 항상 우리가 뭐예요? 나의 관점이 아닌 출제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에 출제자 의도가 있어요. 보니까 부동산학의 개념 하나 더 넣자면 성격. 그래서 부동산학의 개념과 성격을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거죠. 특히 종합응용과 뭐라고요? 종합응용과 종합응용과학으로서의 부동산학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 다음에 개념 또는 정의죠. 자, 개념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우리 이제 크게 이제 세 분의 거목이 등장하세요. 부동산 학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분이 이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김영진 교수님. 이분은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부동산 학이라는 것을 건국대 1970년에 최초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 고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보니까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는 뭐예요? 뭔가 잘해보자 이거죠. 사실은 능률화가.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원리다. 원리, 이론. 그죠? 이론. 및 그 응용 기술이니까 하나의 어떤 실무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것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끝에 말이 가장 중요하죠. 자, 검정펜. 종합응용과학.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김영진 교수님의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그거는 꼭 부동산학의 정의로서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종합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짬뽕 시켜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학문, 저학문, 애초에 부동산학이 없었는데 뭐 법학, 경제학, 뭐 경영학, 뭐 이거 다 가져온 거죠, 법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짬뽕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종합이라는 말은 이미 익히 초등학교부터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좀 연식이 되신 분은 국민학교 때부터 알고 계시죠? 종합선물 세트 받아보셨나요?
꿈이잖아요, 우리의 꿈.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뭐예요? 마징가 제트 종합 선물. 그럼 뭐예요? 거기에 과자도 들어있고 마징가 가면도 들어있고, 그죠? 기억나시나요? 응답하라. 1970인가요? 자, 1988인가요? 자, 여튼 그래서 이 종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은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볼 수 있겠어요. 뭐라고? 복합 개념. 종합이란 말이나 복합이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저것 짬뽕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론의 첫 번째 나뭇가지가 부동산 개념이죠. 개념. 그 개념의 요게 연계가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27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개념 해가지고 괄호 2번이 인문적 개념의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으로 부동산을 보게 쭉 보면은 화살표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와 있나요?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이란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음용을 두어줬죠. 그죠? 음용을. 그래서 응용을 갖다가 순수로 하면 틀리다. 서로 이제 대립되는, 반대되는 일상평어를 이렇게 바꿔서 틀린 보기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그쵸? 기억하시나요? 앞에 20페이지 출제자구도 한번 다시 한번 가시볼까요? 앞쪽에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출제자구도 두 번째 줄 일상평어 틀리게 바꿔 넣었을 경우 과연 옳은지 틀린지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창한 학문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응용의 반대말이 순수죠. 그대로 놔둔 순수과학이 아니다. 응용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저희 은사님이기도 하신데 이제 건국대 이제 조주영 교수님. 자, 이분은 이제 서울대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MIT에서 이제 부동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죠.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부동산 학계에 지금 가장 큰 어르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조주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의 가치 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무식한 말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죠.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 의사결정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투자 할 건가 말 건가 그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 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종합 똑같네요. 김인 교수님도 종합, 조지영 교수님도 종합, 그죠? 이제 마지막 우리 한성대 안정근 교수님은 이제 이분은 이제 감정 평가의 이제 전문 교수님이시죠. 자, 보시면은 거기도 보면은요 부동산학이란 쭉 돼 있으면은 두 번째 줄 끝에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 제가 뭐예요? 모두가 뭐예요? 종합. 역시 종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세 분 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어떤 정의 아시겠죠? 모든 학문이 종합, 모두가 이제 종합된 그런 학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거창하게 이념 적어놨네요. 부동산학 또는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활동의 이념은 검정펜,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합법성 등이 있다. 두 개만 검정펜 하시죠? 효율성하고 형평성만. 자, 일반적으로 민간 부분, 이제 우리 공공 부분이 아닌 민간 부분, 다른 말로 이제 사적 주체라고 표현하죠. 자, 뭘 더 중시하긴다고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형평성, 뭐예요? 서로 그렇죠. 대립 용어죠. 일상평, 서로 반대되는 말 이런 거 서로 뒤바꿔놨을 때 틀린 보기인 줄 우리 체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효율성, 형평성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근데 41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효율성과 관련된 제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에 보면 이제 40페이지 맨 밑에 TDR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TDR은 뭐예요?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관련된 제도다. 효율성 형평성 뒤바꿨을 때 틀린 보기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77페이지. 자, 77페이지 보면은 우리 정책론 파트인데요. 역시 2번 점 보면 정책활동의 목적 및 수단에서 1번에 효율성을 위한 경제적, 그 다음에 2번에 형평성을 위한 정책적 기능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효율성, 형평성 서로 관련된 거, 인과 아닌 거 구별해낼 줄 아는 거. 그 용어 자체도 구별하고 또 관련된 거 서로 구별하는 거. 항상 우리는 뭐야? 집안 구별, 일상 평호 구별이라고 부동산 학계로는. 되게 쉬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밖에 못 내요, 학문은.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역시 효율성 형성해야죠. 거기서는 뭐라 그래?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다 이런 표현. 여기서는 뭐 이념. 추구하는 가치가 이념이죠, 결국은. 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 24페이지. 자, 성격이네요. 자, 성격에다가 파란 펜 밑줄 하시고요. 종합, 응용, 사회, 경험, 규범, 과학이다. 자, 여기서 검정펜은 응용과학하고 사회과학만 검정펜 합시다. 다른 거는 틀린 보기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맞죠? 응용, 순수, 반대말, 사회, 자연, 반대말. 그렇죠? 경험, 추상, 반대말.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하냐 보니까 부동산 현상하고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보면은 부동산 현상하고 부동산 활동이다. 이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부동산 현상은 뭐예요? 부동산 자체에서 비롯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현상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현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이다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우리가 정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고요할적 움직이지 않는 거죠. 멈춰져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호수예요. 호수. 그에 반해서 부동산 강물이죠. 확 그런 폭포와 같은 동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반대되는 대립되는 일상평 서로 뒤바꾸면 틀리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정적이냐 동적이냐 또는 뭐 이렇게 좀 이런 표현도 쓰죠. 정태적이다, 뭐 동태적이다. 상태가 고요하냐, 멈춰져 있냐, 정지해 있냐, 그죠? 움직이냐 이런 거죠. 그죠? 상태. 그래서 정태적, 동태적, 동태. 얼리는 명태가 아니라 동태 아시죠? 움직임이 있다 이거죠. 우리 동사 그러면 움직임의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일상평어 이런데 좀 부동산학계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출제자가 그런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컨대 51페이지 보시면은 51페이지 보시면은 그렇죠? 거기에 보면 유량, 저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량이 뭐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량은 딱 멈춰져 있는 거. 그런 개념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상 평어도 우리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부동산 현상에 우리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요. 예로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했어요. 도시 스프롤. 자, 스프롤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사진처럼 축 처진 나무까지가 스프롤이거든요.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나무가 쭉 쳐지잖아요.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막아보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뭡니까? 바로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영국의 이제 그린벨트를 뺏겨온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그린벨트라고도 하죠. 우리는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법적인 용어는 자,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바로 용도 구역이에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저기 뒤에 마지막 부동산 관련 공법. 줄여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러죠. 자, 부동산 공법의 우리 첫 번째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 바로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구역이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도시의 무질서 확산인 도시 스프롤 현상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오케이? 또 그렇게도 연계돼요. 그 다음 우리 또 지가 구배 현상. 지가 구배 현상. 지가가 토지의 가격이 기운다. 구배라는 게 기울기예요. 일본 표현이죠. 이런 거 좀 없애야죠, 사실은. 옛날에 이제 일본 부동산학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좀.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좀 극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구배 현상은 우리 나와요. 어디에? 우리 강론의 5번째 나뭇가지가 개발론 이용론이죠. 그 이용론 파트에 나옵니다. 132페이지를 펴보시면은 132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밑쪽에 그 그림이 하나 돼 있죠. 지가 구배 현상. 그래서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죠. 외곽 도해로 갈수록 지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게 뭐예요? 지가 구배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이 뭐예요? 우리 투자 활동. 그렇죠? 금융 활동, 개발 활동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부동산 활동이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활동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부동산 활동에 원칙이 있어요. 일반적인 원칙.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선배님들 시험 볼 때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26회 때 한번 나왔죠. 그래서 능한 경공 뭐 두 문자로 했는데, 그렇죠? 능률성, 안정성, 그렇죠? 경제성, 그렇죠? 그다음에 공정성을 넣기도 하는 거죠. 방경식 교수님 같은 경우 그 강원대 부동산학과의 방경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이렇게 넣으시고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김영민 교수님은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능, 안, 경공 지금은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그랬지. 몇 회, 한 자리 숫자 회 시험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그래서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다. 자, 이 능률성, 뭔가 잘해보자는 것이죠. 안정성, 잘하더라도 안전방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능률성이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전성이 좀 도외시될 수 있고, 능률성이 떨어지다 보면 안전성이 올라가다 보면 능률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상충되는 그런 관계에 따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능률성이 이제 좀 약간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이 능률성을 잘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도 원리, 지도 원리로서 우리 활동의 부동산 활동의 원칙이잖아요. 활동이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활동, 그렇죠? 소유 활동. 그 다음에 거래하는 활동이 있겠죠? 거래 활동. 그래서 소유 활동에서는 최유효 이용 원칙. 소유했을 때 가장 잘 이용해 먹어라 이거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바로 능률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도 원리가 되겠고요.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 그렇죠?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지 거래 활동이 뭐예요? 능률적으로 된다 이거죠. 확립의 원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여기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 이 한국으로 따져 장점이 뭡니까? 그렇죠. 내용이 좋다. 이러기보다도 칸이 많다. 그죠? 옆에 좀 적을 때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만의 당군하죠. 그렇죠? 이렇게. 올해는 27회, 26회 때 한번 딱 맛을 봤기 때문에
15, 19, 26. 저보다 오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적자.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케이? 그래서 뭐 부동산학 전체적인 거에 하나의 어떤 보기로도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것이죠. 겸허하게, 겸손하게 공부할 때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밑에 연구 분야가 있죠.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냐? 여기 이제 7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죠? 우리 1회부터 해가지고 26회 동안, 그죠? 그죠? 옛날에는 경년제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 단위로 보잖아요. 앞으로 또 언제 경년제로 될지 몰라요. 지금 따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여기 이제 7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그죠? 한 번 나왔으니까 무시, 물론 해도 되죠. 나오면, 저 찍어서 맞추면 되죠, 뭐. 그죠? 근데 우리는 찍을 때 꼭 그 비싸이로 막가게 찍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 우리 7회 때 나왔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 지금 집안이 있잖아요. 집안이 다르죠. 기초 분야, 결정 지연 분야, 결정 분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집안을 서로 틀리게 해서 틀린 보기로 이렇게 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은.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우리 이론 분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동산 특성,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기초 분야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결정 지원, 결정이 뭐예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 우리 실무 분야로서 뭐 입지 선정, 관리, 마케팅, 상담, 중개, 평가. 시험에서 덜 중요한 것들이죠. 그죠? 상담은 무식한 말로 컨설팅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분야, 결정 분야.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의사결정 잘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이 이 의사결정 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정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나 좀 보세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학문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우리 김영민 교수님의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법제도적 접근 방법,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바로 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식은 뭐 다 아시겠죠? 그죠? 복합개념,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으로 다 이제 따져보는 것이고, 이거는 법제도적은 뭐예요?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한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중요하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 공법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2차는 다 법이잖아요. 어떤 법제도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은 이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결국은 부동산학이 왜 존재냐? 의사결정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간이라는 게 뭐다?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다 하면 좀 뽀대가 안 나니까 25페이지에 우리 기출지문 OX에 3번 보면 나와 있죠. 의사결정 전문 인간 합리적 존재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표로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출제 테마인 부동산학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출제 테마가 바로 부동산업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출제자들은 주어진 업을 있을까요? 시험 지문에? 그럼 주어진 업이 부동산업에 해당이 되는지 과연 구별할 수 있겠는가? 구별할 수 있겠는가가 출제자 의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업이 우리 사실 뭐 다 부동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만 관련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가 바로 24페이지 맨 밑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사.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점이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부동산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죠. 자, 그래서 부동산업 분류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 요게 기출 24회 때 출제가 됐거든요. 27회 때 이 출제 하셨던 분이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겠죠. 이 돌아가면서 내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업 분류 봅시다. 자,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 임대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예시가 이제 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부동산 임대 공급,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타. 혹시라도 오타가 이거 선생님 오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올려주시고요. 그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오직 저자인 저의 잘못이니까 좀 널리 용서를 해 주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직 저자의 잘못이니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죄송합니다. 요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이 관련 서비스업만 딱 화이트로 지우시고 거기다가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좀 써주시겠어요? 부동산 개발업이나 부동산 공급업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업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보니까 부동산 관리하는 업,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요, 임대업 사진도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관리론 파트에서 배워요, 우리가. 그 다음에 개발은 당연히 개발론에서 배우고, 공급은 그것도 사실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가 옛날에 우리 시험범위 있었어요. 옛날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감정평가는 있잖아요, 또, 그죠? 세 번째 나무에.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주위에 있어요. 건설업. 세상에. 건설업 보면, 이거 당연히 부동산업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기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 선생님, 금융업 배우잖아요. 네 번째 나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정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이나 금융업 이외의 업은, 그죠? 임대, 개발, 공급, 관리, 중개, 감정평가 이외의 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제 추측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두 개의 큰 테마, 부동산학과 부동산업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과연 출제자는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냈는지 먼저 우리가 그 기출 지문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표 기출 문제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25페이지에서 제가 볼 때는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봅시다.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순수과학이 뭐예요? 응용과학,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구나. 앞으로 지문 볼 때도 일상평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6번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 추구 가치, 이념 같다고 그랬죠? 추구하는 가치를, 이념은 민간 부문의 한정해 볼 때는 뭐예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하잖아요. 효율성을. 근데 서로 뒤바꿨죠. 일상평을 뒤바꿔서. 맨날 뭐예요?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문제는 뭐다? 틀린 보기는 집안을 바꾸는 보기이거나 일상평을 바꾸는 보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틀린 보기를 쏙쏙쏙 잘 들어갑니다. 내가 다 핵심 내용만 정리한다면 실전에 가서도 얼마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페이지 기출 문제, 실제 문제예요. 따끈한
1번 26회 문제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가실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비법부터 한번 볼까요? 12페이지를 보시면 12페이지 문제풀이 비법 돼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시험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합격을 해놓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합격을 해놓고 그 뒤에도 계속 시험을 봤어요. 합격해놓고 보고 실무교육도 2번이나 받았네. 저 보고 근데 어느 해부터 이게 이제 앞으로 합격한 사람은 못 보게 전설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저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자, 첫 번째 쉬운 문제부터 풀자.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쉬운 문제라는 게 뭐냐? 감이 오는 문제. 딱 보면 여기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출문제 본 것 같아. 그게 쉬운 문제. 오케이? 그래서 제발 감이 오는 쉬운 문제부터 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가장 나중에 풀자는 거죠. 그럼 어려운 문제가 뭐냐? 5번하고 6번 보면은 부동산학개론은 5번 계산 문제고요. 물론 민법에도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주로 우리 1차는 부동산학개론. 그 다음에 이번에 사례 문제는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말이죠. 그래서 계산 문제, 사례 문제는 나중에 풀자. 근데 그 중에 특히 뭐예요? 요 계산 문제는 가장 나중에 풀자. 그래서 민법의 민사특별 사례 문제가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부동산학교 계산 문제 풀자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 1번부터 풀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것도 눈에 딱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 3번 동그라미인데 뭐라고 돼? 1, 2번 문제는 대체로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쉽잖아요. 그의 합격성이 확 올라갑니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풀 수 있어야 돼가지고 2번 문제 뒤에 거 좀 어려워도 앞에가 쉬우면은 뭐 어려운 문제도 막 풀어 제껴버린다. 그런데 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수험생 머리가 하얘져. 정작 쉬운 문제는 뒤에 있는데 못 풀어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딱 봐서 1번 어려워. 제껴요. 2번 어려워. 제껴요. 3번 쉬워. 3번 푸는 거지. 그렇게. 늘 실전적으로 풀자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점 보니까 더 확실한 답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우리 객관식 정답은 뭐예요? 가장 옳은 거나 가장 틀린 게 정답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건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틀린 보기 중에 세 번째 점 보면은 글자 하나가 틀려서 틀린 보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일상평어, 이건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주로 잘 나오는 것입니다. 뭐 2차에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받침 하나 틀려가지고 틀린 보기가 있어요. 세상에나. 그 다음 틀린 보기에 또 극단적인 없고 우리 부동산학은 결국 부동산 현상과 활동,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활동.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나 항상 모두 이런 것들 거의 99% 틀린 보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그 다음 풀다 보면은 처음 보는 내용이 보기에 딱 들어가 있는 이거 나 공부 안 했는데 홍쌤이 이거 한국들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대체로 새로운 내용을 한번 소개차원에서 출제자가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쫄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익숙한 지문 그거를 틀린 보기로 이렇게 집안이라든지 일상평어를 뒤바꿔서 틀린 보기로 낸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제발 끝에 점 보면은 끝말, 문제 끝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지금은 그래도 이제 틀린 것 하면 틀린다 밑줄 깜짝한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날짜도 막 옳은 하다가 틀린 하다가 갑자기 옳은이나 갑자기 틀린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옳은이나 계속 틀린을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특히 이제 부정 의문문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참 이런 출제 얄밉죠. 맨 밑에 줄에 1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 그렇죠?
보면 뭐예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즉 뭐예요? 해당되는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수단,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발 수석 하려고 하지 말고 자격증 따려고 하자 이거예요.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부동산학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10개 있어. 그러면은 10개 있으면 제발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건 갑자기 이거 같아. 이건 3번, 이건 2번, 이건 1번 이러지 마시고, 나는 모르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3번이야. 3번으로 쫙 한 번으로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쫙 풀었어요. 30개는 내가 정답을 알아. 근데 이 10개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 30개 정답을 쫙 했는데 예컨대 4번이 가장 적게 정답을 확신했어요. 그러면 가장 적게 확신한 답을 4번을 나머지 10개를 다 내리갈겨버리라 이거죠. 그럼 뭐예요? 합격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거기도 하나 빠져있는 게 있네요. 보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의 개수는 거의 균등하게 배분된다고요. 따라서 각 과목별로 가장 확신한 번호로 통일해서 찍으면 안 되겠죠? 뭐예요? 가장, 그죠? 다음에 적게라고 그러죠. 가장 적게 확신한 번호. 이것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적게 확실한 번호로 제발 찍자. 제발 빗사이로 막 가지 말자. 그죠? 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페이지 1번 봅시다. 자, 1번은 이제 부동산 학을 물었어요. 부동산 학을. 자, 부동산 학 틀린 것은 뭐 관한 설명을 읽을 필요 있나요? 부동산 학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니까 응용과학이다. 그렇죠. 2번에 연구 대상은 활동하고 현상이다. 3번에 복합 개념으로 해서 종합 이론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종합식 접근 방법에 대해서, 부동산의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종합 학문이다. 그렇죠? 5번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다 옳잖아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5번 내용을 처음 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답으로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객관식이 좋은 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5번 보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안전성. 소유 활동에서는 뭐예요? 최유효 원칙. 뭘 지도 원리죠? 그죠? 능률성. 그죠? 능률성. 이거는 최유효 원칙은 뭐예요? 안전성이 아니라 능률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안전성이 아니라, 물론 일부 학자에 따라서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이 꼭 틀린 것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굳이 좀 깔끔하게 고친다면은 거기를 갖다 효율성이 아니라 능률성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첫 번째 테마인 부동산 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이 부동산학은 뭐다? 그렇죠? 핵심이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두 번째 출제 테마인 부동산업, 그죠? 해당 여부를 구별해야 되겠다. 그죠? 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업이나 금융업, 이런 것들은 부동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정리해 봤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마지막 7번째 7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을 한 거죠. 공부 중에서. 공부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을 한 겁니다. 학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홍쌤이 혼자서 쇼를 한 거예요. 공부가 아니죠. 여러분의 공부가 아니죠.
실력은 홍쌤이 더 늘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늘지 않았죠. 단지 홍쌤의 실력이 저 정도고 뭐 구경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공부는 학뿐만 아니라 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이 돼야지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컴퓨터 끄신 다음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간식 드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기출문제도 추가적인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끌자 내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공부다. 학위 공부가 아니라 습이 진짜 공부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를 위해서 잠깐 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